이번 총선을 통해 경남에선 3선의 중진 의원이 다수 탄생하는 등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변화된 경남 정치 지형을 짚어봤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지역 채널에서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봅니다. 이번 시간은 양산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창원시장이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알리는 일타 강사로 등장했습니다. 지원책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내 한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성금으로 행정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특별한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경남에선 3선의 중진 의원이 다수 탄생하는 등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통합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득표율로는 민주당의 약진이 돋보이면서 경남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심지용 기자입니다. 전체 투표율 67.8%, 중진 의원의 대거 탄생,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두관, 김태호 전 도지사의 귀환. 이번 총선을 치른 경남의 선택입니다. 정치적 역량에 무게감이 실리며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남도 적지 않은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3선에 성공한 당선인은 모두 5명. 김해갑 민홍철, 양산갑의 윤영석, 진주시의 박대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조혜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태호 당선인이 주인공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 도전 등 중진으로서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잠룡으로 불리는 김두관, 김태호 당선인의 등장도 무게를 더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남 지역 총선 결과는 통합당과 민주당, 무소속의 비율은 12대 3대 1. 무소속 김태호 당선인이 정치적 뿌리인 통합당 복당을 밝히고 있어 실제 통합당과 민주당은 13대 3의 구조입니다. 득표율로는 민주당의 완패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그동안 PK 지역 출신이 당내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 입지도, 여대 야소 속 통합당 의원의 입지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 7회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당적 지자체 7곳, 자유한국당적 10곳, 무소속 1곳. 예산 확보부터 경기 부양, 김해공항과 남부 내륙철도 등 주요 사업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협치도 관건입니다. 오히려 이제 중앙정치권에서 보면은 이 영남 지역의 어떤 그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배려하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들어서 이 정치와 이 국정에 반영하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와 국가의 어떤 경영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선거.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면 영원한 정치 지형은 없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네, 4.15 총선이 끝나고 헬로티비 뉴스 경남에서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봅니다. 이번 시간은 양산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양산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선거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긴 하지만 이번에도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은 너무 높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거 전부터 여야는 청년 그리고 여성 우대를 끊임없이 경쟁하듯 쏟아냈죠. 하지만 경남 지역 16명 당선인 중 여성 그리고 젊은 청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지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양산. 73.8%의 투표율로 지난 총선 투표율인 56.4%를 훌쩍 넘은 것은 물론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양산 시민의 선택은 인물 중심이었습니다. 양산갑 선거구에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후보가,
양산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정책보다는 인물과 정당에만 집중된 선택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이번에 만족하지 못한 게 뭐냐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당으로 가서 그게 좀 불만족스럽고 잘된 당이나 못된 당이나 어차피 국민들 위해서 잘 좀 자기가 공약한 대로 좀 실천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시장 경제든 이게 서민 복지든 간에 다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의 낡은 정치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젊은 정치,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 형태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늙은 우리 이제 부정치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새 정치가 들어와야 된다. 물론 뭐 실패도 있고 착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 들어와서 이 좀 획기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좀 낮추고 국민의 뜻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치러지면서 여러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공약들을 꼼꼼하게 챙겨볼 여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된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 경제, 서민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역민의 바람이 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기간이 좀 짧았고 또 유권자들이 직접 우리 국민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특히 경남 지역의 당선인이 여성이 없다는 거 너무 아쉽고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싶습니다. 경남의 정치 변방으로 여겨졌던 양산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창원시장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등장했습니다. 창원시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알리는 일타 강사로 나선 건데요. 한꺼번에 쏟아진 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코로나19 상황 속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청에 마련된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을 위한 상담 창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근로자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담당 직원들은 1:1 맞춤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뭐 한 게 이거 뭐 저게 힘이 들어서 내가 저게 뭐 준답하기에 되는가 싶었더만 서류 상에서 뭐 너무 어려워하고도 안 되겠네요.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원 정책 요약 노트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시가 제작한 영상 속에서 열띤 강의를 펼치는 사람은 바로 허성무 창원시장. 칠판 앞에 선 허 시장은 과거 학원 강사의 경험을 살려 사업별 지원 자격과 지원 금액 등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설명했습니다.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정책들을 준비했고요. 그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직접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 시장의 색다른 모습과 지원 혜택을 총정리한 영상은 창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지원책별 영상을 제작해 시민들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은 다소 주춤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겪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의 성금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데요. 밀양에서는 이 성금으로 행정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특별한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꾸러미인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 포장된 네모난 꾸러미가 트럭 가득 실리고 배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장애인과 홀로 어르신의 집으로 배송되는 코로나19 극복 꾸러미입니다. 라면과 즉석밥, 손세정제 등 식생활용품이 가득 담겼습니다. 자, 라면.
고기. 아이고야, 이거는 과일 통조림. 어이야, 맛있겠다. 할머니 이거 뭐 원래 이래 살라고 이래 많이 주노. 이 꾸러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코로나19 기부금 1억여 원으로 식료품 등을 구매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포장과 배달을 맡았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시민들의 마음이 한데에 담긴 합작품입니다. 시민들이 모은 마음을 모아서 만드는 물품입니다. 힘내시어서 코로나 잘 이겨내고 저희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7일을 기준으로 밀양시에 들어온 코로나19 성금은 78건, 약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마스크 제작과 구입에 사용되다 코로나19 여파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안녕밀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분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작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계층을 위해 가지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을지 그거를 연구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다시 발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복지 서비스의 축소도 불가피한 요즘.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돌봄의 손길이 한데 모여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김해와 함안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8살 A씨는 지난 12일 부산 강서구 교회 예배를 마친 뒤 김해의 한 음식점을 들렀고 지난 15일에는 함안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경남도는 이 과정에서 도내 접촉자가 4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퇴소한 115번째 확진자도 감염 경로를 역학 조사 중입니다. 남성의 가족 3명은 현재 음성 판정이며 접촉자들도 자가 조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도내 확진자는 112명으로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가 23일부터 도내 소득 하위 50% 가구에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은 3월 29일 기준 경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소득 하위 50% 가구 전체 52만 1000여 가구입니다. 지원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과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족 이상 50만 원으로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한 경남 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읍면 동사무소 가는 날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마스크와 같이 오부제를 실시하며 가족 구성원 중 19세 이상 성인 1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함안군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군은 정부 지원금과 경남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7,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원수에 따라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을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로 군은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코로나19 여파로 미집행된 예산 등을 확보해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37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20일부터 닷새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미뤄졌던 도정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됩니다. 도정 질문은 20일 이옥선, 오근숙, 김성갑, 김진기 의원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사흘 동안 12명의 의원이 나섭니다. 또 이번 회기에선 감염병 예방과 관리 활동 협조 대상에 약사와 약국의 개설자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과 가칭 창원 북면 1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을 포함한 2020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집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모두 38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경남 동부권에 도립의료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기 경남도의원은 20일 도정 질문을 통해 인구 56만 명이 거주하는 김해는 제대로 된 대학 병원도 없어
인근 창원과 부산, 양산으로 나가야 하는 의료 취약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감염 전문 병원을 김해에 유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최근 김해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공공기관의 균형 배치를 위해서라도 이 김해시의 도립의료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채 발행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채 발행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로 100%를 넘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한참 낮다며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집착이 국민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가 5월 23일로 추가 연기됐습니다. 당초 제1회 검정고시는 5월 9일 치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응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추가 연기됐습니다. 시험 연기에 따른 안내는 시행 추가 연기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별도로 통보됩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여파로 5월에 열릴 예정이던 창원 수박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축제를 위해 준비한 수박은 시중 가격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금액으로 직판 행사와 비대면 판매를 추진합니다. 대산농협산지유통센터는 다음 달 4일부터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를 진행하고 지역 대형 마트에서도 직판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치과는 20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허성무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함께하는 치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창원시에 성금 6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날 기탁받은 성금을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극복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반쯤 통영시 등가도 인근 해상에서 5톤급 낚싯배가 좌초됐습니다. 사고 당시 배 안에는 선장과 낚시객 등 7명이 타고 있었지만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통영해경은 낚싯배 추진용 회전 날개에 이물질이 걸려 좌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올해 1분기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가 60건, 사망자는 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 고장 등 단순 선박사고가 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좌초 충돌, 침몰 등 6대 해양사고가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해경은 사람에 의한 해양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출항 전 사전 장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정도로 예상되며 대기질은 미세먼지로 인해 한때 나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앞바다는 바다의 물결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자외선이 그리 높진 않지만 오랜 시간 노출하면 그을릴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나 모자 등을 착용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